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1기 신도시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인데요. 왜 여기서 탈락하면 끝일까? 그리고 어디가 가능성이 높은가? 마지막으로 지금 분당이랑 일산 사도 되나요? 이와 관련된 거 속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련된 특별법인데요. 얘는 지원 대상이 무엇이다? 바로 노후계획도시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대표적으로 1기 신도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은 흔히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 불리고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법률적인 기반이 되는 내용이죠. 자, 근데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적용되는 재건축은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재건축과 좀 크게 다릅니다. 단지별로 재건축하는 게 아니라 블록 단위로 도시 재배치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신도시를 갈아엎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왜 필요할까요? 아시다시피 지금 1기 신도시가요, 약간 실버타운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노인들만 가득한 도시가 돼버렸어요. 초등학교 보니까 저학년은 3학급 이하인 곳도 많이 있다고 하네요. 어찌됐든 이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고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필요한 시점은 됐더라. 그래서 당장 바꾸지는 않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럼 1기 신도시 전체가 공사판 되나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나눠서 해야죠. 아니, 할 거면 동시에 하는 게 낫지 않나? 이게 이주 소요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래서 블록 단위로 쪼개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 주택 구입 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뉴스 보면은 당장 2030년에 1기 신도시가 재건축돼서 입주될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와, 이거 보고 당장 투자해야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왜? 사업 속도가 빠른 지구와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가 클 거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니, 어디가 사업 속도가 빠른데? 요즘 이야기 들어보셨죠? 선도지구라고. 자, 이 선도지구는 일단은 신도시의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도시를 만들어 나갈 건지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밑그림이 지정되면은 일부 지역을 떼서 사업을 먼저 추진을 하려고 지금 국토부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기준이 마련될 거예요. 자, 이 선도지구에 포함된다면은요, 일단은 2025년부터 2026년에 특별 정비계획 수립 및 지자체 인허가가 완료돼서 2027년에 착공하고 2030년에 입주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장 오늘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진다 해도 2030년 입주가 맞추기 쉽지 않아요. 자, 1기 신도시 입주민들 사이에서 선도지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과물이 필요한 정부와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선도지구가 삐끗하잖아요. 이 선도지구 주민들한테만 욕먹겠습니까? 1기 신도시 전체에서 욕먹어요. 그래서 정부는 무조건 잘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선도지구입니다. 자, 과거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뉴타운 사업 볼게요. 이것도 시범 뉴타운이 있었죠. 3개 지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어디? 은평 뉴타운, 기름 뉴타운, 왕십리 뉴타운이 있었죠. 2002년에 지정됐습니다. 자, 시범 뉴타운이었던 은평 뉴타운은요, 2002년에 시범 지구가 지정됐고 2004년 1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재개발이 이렇게 빨랐다고요? 그리고 2008년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자, 같이 시범지구에 포함됐던 왕십리 뉴타운 2002년에 시범지구가 지정됐고요. 2011년에 1구역, 2구역이 착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공된 게 텐질 1, 텐질 2죠. 2014년부터 2015년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얘는 12년이나 걸렸네요. 일단 여기는 좀 사업에 부침이 많이 있었어요. 일단 금융위기도 있었고요. 기계금속 소상공인 집단 이주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사업이 지연됐는데, 그래도 재개발치고 12년이면요 그렇게 오래 걸린 건 아니에요. 시범구역이 아닌 곳은 어땠을까요? 서울시 뉴타운 2차 사업에 포함된 노량진 뉴타운이라고 있습니다. 13구역까지 지정됐는데 현재는 8개의 구역만 남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얘가 2003년에 지정됐습니다. 그럼 이 13개의 사업장 중에서 현재 착공한 데가 있을까요? 한 곳도 없습니다. 아직
착공 대부분 하지 못했고요. 이제 착공을 앞둔 곳이 있긴 해요. 내년부터 좀 일반 분양이 나올 것 같긴 한데 20년이 지났지만 아직 착공한 것이 없네. 그럼 완공까지 25년이 걸리는구나 예상이 되는 겁니다. 시범지구와 아닌 곳은 어떤 차이였을까요? 일단 시범지구는 제가 도와줄게요, 빨리빨리 하세요, 공공에서 열심히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범지구 같은 경우는 재정이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반면에 시범지구가 아닌 곳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시범지구 사업하는 거 잘 봤지? 너네도 선거 줄 테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접근이 되면서 지원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1기 신도시 입주민들은 선도지구에 포함이 안 된다면 아주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왜? 선도지구에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와야 우리도 추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기 신도시에서는 이 선도지구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선도지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관련 법령을 보면요, 바로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주변 지역의 확산 가능성, 대규모 이주 수요를 고려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재건축 동의율이겠죠. 자, 근데 아파트 단지 한 곳만 동의율이 높이면 안 돼요. 왜? 통합 재건축 방식, 블록 재건축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개의 단지가요, 하나의 몫을 내야 되고요, 모든 단지의 동의율이 높아야 된다는 조건이 붙는 겁니다. 그리고 동의율 외에도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시범단지잖아요. 시범단지는 성공 사례를 남겨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재건축 성공의 중요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흔히 알고 계시는 용적률, 평균 대지 지분 이런 게 중요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분양이 얼마나 고가에 잘 되냐, 내가 추가 분담금을 내서라도 구축 아파트를 신축 아파트로 바꿀 가치가 있냐, 결국에는 입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더라. 그러면은 이것을 성공 사례로 이끌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입지가 좋은 곳을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현재 분당에서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곳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15개 블록이라고 합니다. 자, 이 15개 블록 중에서 어떤 곳이 될까요? 자, 이 15개 블록 중에서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준비 중인 곳을 한번 살펴볼게요. 많이 알려진 곳 위주로 좀 한번 추려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정자일로 통합 재건축입니다. 여기는 이제 분당 최초로 동의율 80%를 달성했다고 하네요. 전체 2,860세대 규모로 5개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장점은요, 미금역에 가까워요. 미금역 같은 경우는 이제 신분당선까지 연결돼서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역세권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단점으로는요, 12에서 14평의 대지 지분, 이게 좀 적은 편에 속하거든요. 이것이 단점으로 지목이 돼요. 자, 두 번째는 한솔 1, 2, 3단지입니다. 청구아파트, 하늘아파트, LG아파트 합치면 1800세대 정도 되는데 여기 동의율이 80%를 넘었다고 합니다. 장점은요, 평균 대지 지분이 20.1평, 사업성 좋은 거예요. 보통 15평 넘어가야 재건축할 만하다 얘기 나오는데 20평이면 굉장히 많은 거죠. 단점은 뭐예요? 역과의 거리죠. 비역세권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임해동 풍선 선경 효성 아파트입니다. 이거 합치면 1500세대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있죠, 동의율 한 70% 정도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점은요, GTX A 성남역 초역세권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밀고 있는 GTX A 노선 성남역 역세권이다 보니까 이거 1기 신도시 재건축과 통합해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낼만 하겠죠. 단점은 규모예요. 일단 규모가 작아서 원래 이게 블록 단위로 추진을 하는데 에게 1500세대 뭔가 좀 일하는 것 같지 않은 느낌도 드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규모가 심플하니까 이제 오히려 선도적으로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순회 양지마을입니다. 자, 이 순회 양지마을에는 6개 단지가 위치해 있어요. 4개 단지는 사업성이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워낙 입지가 좋으니까요. 문제는 2개 단지가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상복합, 용적률이 적은 거야 포함해서 통합으로 용적률을 높여주면 상관이 없는데, 상가가 있으면 일단 재건축에서는 그렇게 좋은 신호를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율은 이제 한 10% 정도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다섯 번째는 시범단지 통합 재건축입니다. 4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게 다 규모가 커요. 그래서 합치면 7,759세대입니다. 일단 장점은 입지예요. 입지가 워낙 뛰어나고요. 시범단지 상징성이 있습니다. 야, 우리가 제일 먼저 아파트 입주했는데 재건축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블록화해가지고 무엇인가 극대화하게 보여주기도 좋을 것 같아요. 단점은요, 아직 논의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동의율이 공개가 안 됐고요. 역세권 범위에서 일부 벗어나는 곳이 있는데, 야, 이런 곳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또 기준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요, 내년 초에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빠르면 올해 말에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1기 신도시, 각 신도시마다 하나씩 선도지구를 지정한다고 하는데, 지금 주민들의 워낙 열망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야, 이거 선도지구를 좀 복수로 해야 되지 않냐, 여러 곳을 해야 되지 않나,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중에서 어디를 사야 될까요? 저희가 요즘 멤버십 영상에서요, 겨울철 급매를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입지에 좋은 가격이 이번 겨울철에 나올 경우에 저희가 정리를 싹 드렸어요. 이 안에 1기 신도시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신축과 준신축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1기 신도시를 원하는 분들께 말리지는 않아요. 그 지역에 직장도 있고 본가도 있고 뭐 자녀 교육을 위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분당에 살아야 된다. 괜찮아요. 그런 분들께 실거주 목적으로 권해드리긴 합니다. 근데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좀 참고를 하시는 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좀 연구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자, 1기 신도시 재건축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와 주변 분들께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특히 1기 신도시 분당이나 일산 등 재건축이나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